안녕하세요. 저는 34살, 2살 아이를 둔 엄마이며 파주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평범하게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이라는 것을 남기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저에게 일어난 특별하게 생각하면 특별할 수 있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가끔씩 불을 잡아 당겨볼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평생을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하며 지난 날들을 후회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인생을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할 만큼 너무나 버티기 힘든 인생이었고 매일 하루하루가 지친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냥 두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버티고 버티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20살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네요. 대학을 나오지 않고 바로 취업에 들어서며 캐디라는 직업을 20살부터 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던 터라 학업에 욕심을 둘 여유가 없었어요. 제 또래 친구들은 모두 새내기가 됐고 부모님이 내주신 등록금으로 대학을 다니며 신입생활을 즐겼지만 전 졸업하자마자 골프장에서 숙식을 하며 2달 정도 교육을 받고 캐디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이 직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봤고 남편도 만났기 때문에 이 직업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위로 9살 터울인 오빠와 8살 터울인 언니가 있었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억만장자의 꿈을 꾸며 살았고 하루 벌어 하루 일당을 받는 노가다 일을 전전했어요. 매일 복권을 사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제 눈에도 어리석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항상 무시했고 돈 한 푼 벌어서 집에 갖다 주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집은 부모님의 싸움으로 전쟁터였습니다. 항상 오빠는 얼굴을 볼 수 없었고 둘째 언니는 16살 사춘기 여고생이어서 언제나 반항기가 가득했죠. 부모님이 싸우는 날이면 언니도 돌변하면서 부모님께 바락바락 대들었어요. 10살이었던 전 아무 힘도 없었고 이 전쟁이 무사히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숫자를 세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똑똑하고 예뻤지만 가정 불화로 인해 가출을 밥 먹듯이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미용에 관심이 많았던 언니는 미용 관련 대학을 가고 싶어 했고 대학을 가기 전 학원을 다니려고 알바를 하기도 했고 혼자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 꿈을 이루려고 했었어요. 하루는 어떻게 알았는지 언니가 식당 알바며 전단지 알바를 해서 열심히 모은 돈이 있다는 것을 안 아버지가 그만 언니 돈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도둑질해가. 그러고도 당신이 아빠란 작자야? 정말 왜 사니?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애비가 자식 돈 좀 빌리는 게 그렇게 큰 죄야? 기다려 보라니까. 그 돈 내가 2배로 불려서 가져올 테니까. 그때 가서 나한테 싹싹 빌지나 말라고. 수정아, 아빠 믿지? 내 18년 인생 통틀어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죽고 싶어. 아빠라고도 부르고 싶지도 않아. 다시는 내 아빠 할 생각도 하지 마. 내가 눈칫밥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도 안 놀아가면서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제 내 인생은 아빠 때문에 끝났어. 수정아, 너 꼭 미용학원 다녀야겠니? 그냥 바로 취직해서 돈 벌면 좋잖아. 그런 거는 돈 벌고 여유 생기면 배우러 다녀도 되지. 네 아빠 하는 꼴 봐. 우리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네가 벌어야 돼. 내가 왜 이따위 집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아끼는 오빠 있잖아. 오빠한테 먹여 살리라 해. 나는 이 집에 미련 한 톨도 남은 게 없거든요. 나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번을 해줘봤어? 내 기억으로는 밥상 엎은 기억밖에 없어. 이게 뚫린 입이라고 하는 말마다 아주 가관이네. 아무리 부모가 막 나가는 사람이라지만 너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야. 우리 없었으면 너도 없었어. 알아? 그러세요. 책임도 못 질 거 그냥 오빠만 낳고 낳지 말지.
나는 그렇다 쳐. 그래도 내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평범한 집같이 보였는데 막내 정희는 무슨 죄야.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무능한 걸 봐버렸으니 진짜 정희가 불쌍해. 이 집 식구들 다 넌덜머리가 나. 정말 하는 짓이 너무 불쌍해. 여기에 있다가는 나까지 불쌍해질 것 같으니까 앞으로 나는 없는 사람으로 여겨. 지긋지긋해. 그날 이후 언니는 단 한 번도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난 적이 없었고 어디서 무얼 하는지 연락은커녕 함께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조차 연락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언니가 집을 떠났고 오빠는 엄마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공부를 했고 대학을 나와 다시 노량진 고시원으로 들어가 공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는 한평생 오빠의 공부 뒷바라지만 했고 제가 성인이 되자 29살이었던 오빠의 학업 뒷바라지를 저에게 떠넘겼어요. 그의 아빠는 불법 도박장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많은 가해자들 틈에 몸싸움 도중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가족들은 아무도 아빠의 장례식장에 눈물을 보이지 않았고 혹시라도 연락을 받고 올지도 모르는 언니를 기다렸지만 언니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 저는 캐디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고 캐디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안 엄마와 오빠는 저를 돈주머니로 아는 듯 했어요. 정희야, 이번만 네 오빠 도와줘라. 그래도 우리 집에 이 엄마 덕분에 공무원 나왔잖니? 너도 시집 갈 때 오빠가 공무원이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돈 좀 보태서 오빠 결혼시켜주면 네 오빠가 이 은혜 있겠니? 그리고 막말로 공무원 오빠 준 덕에 너도 어깨 좀 폈을 거 아니야. 오빠가 잘 돼야 네가 잘 된다. 우리가 사돈댁에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 어떻게 3천만 원만 만들어봐. 엄마, 말은 바로 해야지. 엄마가 오빠 공부시킨 건 아니잖아. 우리라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오빠 공부시켰고 번 돈 다 오빠 공부하는 데 쓰고 나는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며 살고 있잖아. 내가 언제까지 오빠랑 엄마 뒷바라지 해야 하는데? 나 너무 힘들어.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데 캐디라는 게 당장 돈은 많이 벌어도 이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줄 알아? 그리고 나 요즘 피부과 다닌단 말이야. 햇볕을 너무 쐬니까 병났다고. 엄마한테는 오빠만 보이고 나는 안 보여? 정말 3천만 원이 어디서 나? 오빠 장가 보내자고 나보고 빚지라는 거야? 너는 야무지니까 금방 갚잖아. 너 힘든 거 아는데 이번만 딱 네 오빠 해주고 이제 도와주지 말자. 그리고 이참에 너 보약 해먹는 게 어때? 몸이 그렇게 아프면 빨리 나을 생각을 해야지. 너 아프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넌 절대 아프면 안 돼. 진짜 엄마 해도 너무한다. 나는 엄마 자식 아니야? 오빠만 엄마 자식이냐고. 그러니까 언니가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난 거잖아. 나 매일 서브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 엄마는 골프백이 얼마나 무거운지 감도 안 올 거야. 그리고 그걸 하나만 들겠어? 하루에도 몇십 개 골프백 들고 다니고 돈 좀 있다고 나보다 어린 애들이 나 우습게 보는 건 말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수발 드는 기분을 엄마가 아냔 말이야. 진상 고객 만나면 하루가 다 엉망이라고. 그런 나를 엄마는 한 번이라도 위로해 줘봤어? 언니 있었을 때 내가 어리고 뭘 몰랐었어. 무책임하게 우리 가족 버리고 집 나간 언니를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도 원망하면서 사는데 이제 보니 언니가 한 행동들이 이해가 가네. 걔 이야기는 왜 꺼내고 난리야? 우리 집에 그런 애는 없으니까 네가 아무튼 오빠 장가 가는데 돈 좀 보태. 우리 집에 돈 버는 사람이라고는 너 말고 누가 있니? 말이 통하지 않은 엄마는 결국 보란듯이 일주일을 머리 싸매고 누워있게 됐고 그 사실을 안 오빠는 엄마에게 효도는 못할 망정 불효를 하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큰 역할은 오빠가 했었고 오빠를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며 자라온 저는 오빠의 말이라면 꿈뻑 죽었습니다. 엄마가 부탁할 때는 정말 해주기 싫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절 인정해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은
그나마 오빠뿐이었어요. 엄마 말처럼 저에게는 오빠가 제 유일한 자랑이었기 때문에 오빠의 결혼식을 축하해 준다는 마음으로 오빠의 결혼자금 3천만 원을 빚을 져서 해줬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받는 오빠가 미우면서도 오빠가 잘 돼야 집 나간 언니도 돌아오고 나도 오빠 덕을 보겠지 하는 마음에 해준 거였습니다. 그러나 3천만 원은 25살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고 그동안 쉬지 않고 캐디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으로는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갚는다는 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서브를 많이 뛰어야 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날들이 매일 반복되었고 틈틈이 직장 동료들이 급한 일이 생기면 자진해서 서브를 해줬습니다. 시즌에는 체력이 닿는 한 2라운드는 매일 기본으로 뛰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돈만 벌면서 달렸던 저를 유일하게 쉬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누군가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행복할 뿐이었어요. 덕분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골프장이 있는 주변에서 작은 정육점을 운영했고 가끔 고기를 식당에 배달하기 위해 골프장에 오곤 했었어요. 남편의 성실함과 저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팀장님이 둘을 소개해줬고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잘 통했고 서글서글하며 잘 웃는 남편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댈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혼을 서둘러 하기를 원했고 하루빨리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라고 저에게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저 또한 인생에 있어 욕심을 내고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제가 못 누렸던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거였어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엄마와 오빠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 고향을 오래간만에 내려갔습니다. 일에 치여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갈 일이 없었던 터라 이것저것 사들고 집으로 갔는데 문을 연 순간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에 옷을 벗고 이런 차림으로 계시는 거예요? 자기야, 어서 신고해.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당장.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요. 그쪽이 정이지. 엄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난 엄마가 다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아직 내 소개도 안 했다는 게 나도 놀랍네. 네 엄마가 사람 참 난처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엄마는 마트 갔는데 곧 올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 앉아서 기다리렴. 차라도 줄까? 이봐요. 도대체 누구신데 저희 집에서 주인 노릇 하시는 거예요? 정이 왔어? 올 거면 전화를 하고 오지. 아이고, 예비사이도 같이 왔네. 저녁이나 먹고 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오랜만에 왔는데 자고 가도 되긴 하는데 네가 바쁘지? 엄마 걱정해서 그러진 말고. 몇 시에 갈 거니? 엄마는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지? 도대체 이 상황이 뭔지 설명을 해줘야 알 거 아니야. 또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 안 했었나? 엄마 재혼했어. 1년 됐는데 너 신경 쓸까봐 그냥 식은 안 올리고 서류만 쓰고 같이 살아. 그리고 뭐 이게 자랑할 건 아니잖아. 엄마도 너무 외롭고 맘 맞는 사람 나타나니까 같이 지내고 싶지 뭐야. 재혼? 오빠는 알아? 알겠지. 엄마는 무슨 일이든 나보다는 오빠가 먼저니까. 그렇다고 이런 큰일을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1년이나 숨겨?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청색하니? 네가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청색하고 화를 내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가 너무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너 생각해서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냥 말을 안 했던 거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네 허락 맡아야 하니? 엄마는 무슨 자유도 없어? 어디서 큰 소리야? 자유? 엄마만큼 자유 있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 아빠 돌아가고 나 취직하고
한 번이라도 일해본 적 있어? 내가 엄마랑 오빠한테 돈 벌어서 갖다 바치는 기계야? 어쩜 이래? 나는 이 가족한테 도대체 뭐야? 1년 전 엄마는 오빠와 상의한 끝에 재혼을 결정했고, 제가 알게 되면 일도 쉬고 고향으로 내려올 게 뻔했고, 재혼을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해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엄마와 오빠에 대한 배신감으로 저는 한동안 몸살에 시달려야 했고, 그동안 너무 무리하게 일해서 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말았어요. 일은 가는 날보다 못 가는 날이 많아졌고, 그런 절 보면서 남편은 너무나 안타까웠는지 결혼을 서둘러 하자고 했고, 엄마와 오빠에게 일을 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바로 갖겠다고 했습니다. 배신감에 다시는 마주하기 싫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결혼을 알렸는데 뜻밖의 반응에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결혼이야? 너 결혼이 뭔진 알기나 해? 네 삶이 없어지는 거라고. 잘 생각해봐. 아직 결혼하기에는 네가 이르지 않아. 너 고작 26살이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내 동생이라 하는 거야. 그 남자 고아라며? 가족도 친척도 없는 게 살면서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무슨 일이라도 생겨봐. 손 벌릴 사람이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잘났기를 해? 내가 왜 악착같이 병원 원장 막내딸 사이가 됐는데. 이게 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거라고. 내 동생이 그런 남자와 결혼하는 거 나는 반대야. 이게 다 널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래, 오빠 말 들어. 오빠가 너 평원에 있는 레지던트 소개시켜준다고 보고 있더라. 그래도 네가 얼굴이 판반하잖아. 귀염성이 있어서 애교만 살살 떨면 남자들이 다 좋아할 거야. 캐디 직업이 뭐 어때서? 아직 젊고 예쁘니까? 의사 남편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그냥 인생 피는 거지. 네 오빠가 이렇게 장가를 잘 갈 줄 알았으면 네 언니를 내가 붙잡았을 텐데. 수정이가 키도 크고 예쁘고 늘씬했잖아. 딱 의사 선생 사모님 소리 듣는 건데. 그리고 너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결혼만 하면 아이는 안 가져? 내가 너를 모르니? 어렸을 때부터 너 아이들 엄청 좋아해서 결혼도 일찍 하고 싶다고 하더니 결혼하면 너 인생 끝이야. 모아둔 돈도 없는데 결혼하고 애 갖고. 아유, 나는 너 힘든 꼴 못 본다. 오빠랑 엄마가 다 너 위해서 말리는 거야. 나중에 분명 후회하지 말고 말 들어. 엄마와 오빠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남편을 믿고 의지하면서 캐디 일을 내려놓고 결혼을 했어요. 신랑과 저희 가까운 지인들만 부르고 팀장님의 배려로 골프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엄마와 오빠는 초대하지 않고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게 남편과 직장 동료들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를 축하해줬어요. 남편은 열심히 일을 했고 저는 아이 둘을 낳고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따뜻한 가정을 제가 스스로 일궈냈고 별탈 없이 지내는 나날들이었어요. 가끔 너무 행복해서 남편이랑 이룬 이 가정이 물거품처럼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 때쯤 남편의 수입으로는 아이들과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다시 캐디 일을 하면 어떨지 남편과 상의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반대했지만 20대 절반을 캐디 일을 하면서 큰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남편의 수입으로는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생활을 감당하기에 제가 용납이 안 됐어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캐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죠. 하지만 육아맘들이 시간이 제약이 많아 써주려는 골프장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골프장마다 생긴 게 한 경기만 뛰거나 시간에 제약을 크게 두지 않아도 되는 마미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 알바라고 보면 되겠네요. 골프장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마미반은 아이를 등원시키고 골프장에 출근하고 하원 시간 전에 퇴근을 할 수 있고 주말은 쉬고 평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캐디들에게는 황금 알바예요. 그렇지만 그만큼 하려는 사람도 많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캐디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죠. 짧은 시간에 무리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유감한 캐디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겠어요. 골프장 마미반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자리는 나지 않고 한 달이 흐르고 두 달이 흐를 때쯤 결혼 전 다녔던 골프장 팀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마미반이 자리가 났으니 출근할 수 있냐는 전화였고 저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승낙했습니다. 일이 잘 되려고 그런지 일사천리로 마미반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절 예쁘게 봐주신 팀장님은 그 사이 승진을 해서 이사님이 되셨어요. 이사님이 잘 되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사님은 유독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제 편의를 많이 봐주셨어요.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면 퇴근을 시켜주셨고 제 스케줄을 저에게 물어보며 잡아주셨어요. 저와 남편도 연결해주시고 환경이 까다로운 육아맘을 위해 모든 배려를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항상 이사님께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남편도 이사님 말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 도우러 갔습니다. 마미반을 나가면서 돈을 조금씩 저축할 수 있었고 첫째 아이가 8살이 되기 전 내 집 마련을 위해 저희 부부는 열심히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렸어요. 하지만 잠잠하다 싶으면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제 속을 긁고 엄마가 뜸하다 싶으면 오빠가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꼭 골프를 치고는 했습니다. 새언니라는 사람을 골프장에서 더 많이 만나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인연 끄는 가족이라 해도 오빠가 가족들과 골프를 치러 오는 모습을 보거나 제가 서브를 할 때 오빠네 가족을 보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사건이 터진 날에도 어김없이 새언니라는 사람이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왔고 제가 서브를 하게 되었어요. 새언니는 당연히 제 존재를 몰랐습니다. 캐디 복장 특성상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신우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고 고객님들은 그렇게 캐디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저도 나서서 아는 척하지 않고 서브를 했죠. 새언니의 친구들은 모두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의 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녀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게 저보다 골프를 너무 못 치는 거였습니다. 그들보다 나은 것들이 제가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다들 입만 살아서 수다 떨기만 좋아했지 누구 하나도 제대로 골프를 치려고 필드에 나온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새언니 역시 골프보다는 집안 재산이 얼마나 올랐고 주식은 얼마나 샀고 계속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만 떠들어댔어요. 그러다 새언니 친구 중 한 분이 골프공을 주머니에 넣고 바꿔치기 하는 것을 저와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입에서 이렇게 게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와버렸고 그 순간 드는 생각은 모른 척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뒤를 돌아 카트 쪽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객분이 제 머리채를 잡아 뺨을 치곤 저를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어요. 너무 갑자기 당한 일이라 손 쓸 수도 없이 넘어졌고 새언니와 친구들은 저와 고객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저랑 함께 서브를 한 캐디 언니가 무전으로 상황을 알렸고 뒷타임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저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야, 너 나보고 웃었지? 뒤돌아보고 웃음이 나오니? 캐디 주제에 어디서 게임을 이렇게 하라 말아야. 감히 날 비웃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네가 뭔데 나를 내려봐. 캐디면 캐디답게 짐만 들고 운전하면 되지. 웬 참견이야? 고객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 비웃은 적 없고요. 고객님이 주머니에 있는 골프공이랑 바꿔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룰을 알려준 것 뿐이고요. 절대 고객님을 비웃거나 뒤돌아서 웃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캐디가 짐만 나르고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께 코스 설명도 해드릴 수 있고요. 이게 끝까지 말대꾸네? 아주 박사님 나셨구나. 그렇게 잘 치면 캐디 하지 말고 너도 돈 내고 골프 치지 그랬니? 너 내가 공 바꾼 거 봤어? 그리고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진짜 쪽팔리게. 너 오늘 직장 잘리는 줄 알아. 캐디 주제에 아주 고객을 우습게 보고 있어. 그만해. 저런 애들 한두 번 겪니? 집불도 없으면서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어디서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혹시 돈 같은 거 요구하고 그런 사기칠 생각 마라. 우리가 그런 애들 수없이 많이 겪어봤어. 없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든 있는 애들 따라하고 시기하고 너도 우리 보면 그랬을 거 아냐? 우리가 그렇게 부럽든? 우리 오빠가 여기 자주 오길래 회원권까지 끊어서 쳐주는데 이렇게 막 나와도 되는 거야? 캐디 주제에? 여기 진짜 왜 이래? 07 맛도 안 나고 다신 오나 봐. 그리고 너 그렇게 사람 함부로 모함하지 마. 이깟 것 안 치면 그만이야. 내가 왜 그런 수고를 하면서 공을 치겠니? 튀고 싶거나 거짓말을 하려면 좀 그럴싸한 거짓말을 해. 새언니 친구들은 점점 흥분을 하면서 심한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뒷타임 고객님들과 캐디 언니들이 와서 이 상황을 말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뒷타임 고객님 중에 한 고객님이 갑자기 카트에 있는 새언니 친구들 골프백을 카트에서 내리더니 백에 있는 골프채를 하나씩 빼고서는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채는 누구 거라 할 틈도 없이 필드에 뒤섞여졌고 모두들 멍하게 고객님을 바라봤어요. 채들이 다 던져지고 골프백만 남겨지자 뒷타임 고객님은 빈 골프백을 들고 저를 때린 고객님의 얼굴에 씌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빈 골프백도 차례차례 새언니를 포함해서 다른 고객님들 머리에 씌우고 말았어요. 저와 캐디 언니들은 멍하게 바라볼 뿐 누구 한 명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멋진데? 너희들한테 딱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다.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했는데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너희들 이거 쓰고 걸어가. 어디서 신성한 골프장에서 폭력질이야? 내가 보니까 니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저기 캐디 언니, 아까 폰으로 동영상 찍던데 잘 가지고 있어. 이런 년들은 아주 매장을 시켜야 해. 사람 귀한 줄도 모르고 여기 니들이 전세 냈어? 다른 고객들은 보이지도 않니? 너희들보다 더 잘난 사람들 여기 수두룩해. 그런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끼지도 못하는 주제에 적어도 여기 캐디 언니들은 골프만큼은 니들보다 한 수 위일 거다. 치지도 못하는 것들이 와서 골프장 물을 이고 있어. 부모 잘 만나서 호강하지. 그게 평생 니들 건 줄 알아? 있는 것들이 더 무식해가지고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너네보다 못난 사람들 한 명도 없어. 하물며 여기 이 풀도 니들보다 100배 1000배 제 역할 충실히 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사람이면 사람답게 굴어. 자기 성질머리대로 하지 말고. 멀리서 사무실 직원들과 이사님이 달려왔어요. 다른 직원들이 새언니와 그 무리들을 달래며 안으로 들어갔고 이사님은 저를 구해준 고객님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안이 벙벙했는데 절 구해준 고객님이 서둘러 카트를 타고 가려고 하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카트를 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리고 고객님의 얼굴을 보자 그 자리에서 눈물이 펑펑 나왔습니다. 고객님은 카트에서 내리고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품은 마치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가족이라면 할 수 있는 아빠와 엄마, 오빠와 언니가 안아주는 그런 포옹이었어요. 너무나 따뜻하고 힘이 들어간 포옹은 제 눈물만 더 나오게 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미안하지. 네가 왜 미안하니? 내가 다시는 저런 애들 못 오게 할 테니까 울지 마. 나는 네가 날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고맙게 한눈에 알아봐줬네. 나 원망 많이 했던 거 알아. 그래서 이 언니 악착같이 성공해서 우리 정희 앞에만큼은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었는데 매번 기회를 보긴 했는데 언니가 용기가 없어서 네 주위만 계속 맴돌았었어. 그래도 정희 너는 나를 더 닮았는지 잘 살더라. 얼마나 너를 대견하게 생각했는지 몰라. 그래서 나도 버틸 수 있었고 이제는 언니 성공해서
전국에 운영하는 미용실도 많아. 하루빨리 성공해서 너만큼은 그 집에서 나오게 해주고 싶었는데 고졸 자퇴를 누가 써주겠니? 그냥 무조건 돈부터 벌었어. 그리고 그토록 하고 싶은 미용학원부터 다니고 잘 나가는 디자이너들 밑에서 보조하려고 별의별 짓 다 하면서 머리 만지는 일이라면 어디든 갔지. 그러면서 기술 익히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전문대지만 대학도 나오고 그러다 정말 생명의 은인 같은 선생님 만나서 언니 유학도 다녀왔다? 놀랍지? 그러다 헤어 제품에 관심이 생기고 유학하면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랑 헤어 제품 만들어서 팔고 그게 잘 되어 한국에까지 소문이 난 거야. 한국 와서 내 이름 걸고 헤어샵도 해보고 욕심부리다 망하기도 하고 사업하는 친구 만나서 결혼해서 더 탄탄하게 회사 읽었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미용 업계에서는 언니가 조금 유명해졌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앞에 와 있고 너한테는 언니가 빚을 많이 졌다. 어린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널 돌봤어야 했는데 언니만 살려고 그 집 나오고 네 생각 많이 했는데 그래서 유학 마치고 한국 와서 너 찾고 쭉 네 주변에 있었어. 그런데 너도 참 독하다. 이렇게 힘든 일을 10년을 하고 말이야. 언니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저에게 밤이 새도록 해주었어요. 아빠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에 왔냐고 물어봤는데 소식만 듣고 오지 않았다며 저에게 미안해 했어요. 언니는 그때까지도 아빠에 대한 원망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언니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제 앞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언니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고 언니는 저에게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해줬어요. 바로 이사님과 저희 남편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당시 팀장님한테 신랑을 소개받은 건 제 언니의 부탁이 있었다고 했어요. 언니는 저 몰래 골프장에 자주 왔고 팀장님에게 저에 대해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봤다고 해요. 골프장에서 고기를 납품하는 제 남편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저희 언니가 팀장님께 부탁을 했고 팀장님이 소개해준 것처럼 남편을 소개받은 거였습니다. 또 제가 캐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을 들은 언니는 이사님께 마미반에 저를 넣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마미반 역시 언니의 입김이 있었어요. 남편은 딱 한 번 언니와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일주일 전쯤이라고 했어요. 언니의 전화를 받고 나간 신랑은 언니가 부탁 하나를 했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제 이야기 했을지 모르겠네요. 워낙 생각이 깊은 아이라서 마음도 여리죠? 나는 주변에서만 정희를 지켜봐서 걔가 어떤 성격이고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정희가 엄마랑 오빠한테 많이 당하며 살았어요. 그 삶이 제가 지고 갈 삶이었는데 제가 도망쳐서 정희가 어린 나이부터 힘들게 살아왔네요. 도훈 씨를 많이 지켜봤었어요. 그래서 골프장 팀장님께 도훈 씨랑 우리 정희랑 만나게 해주자고 부탁도 드린 거고요. 둘이 싫으면 미련 없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둘이 서로 마음도 잘 맞고 이렇게 곧 결혼도 한다니 정말 내가 다 기뻐요. 결혼식장은 내가 골프장 빌렸어요. 정희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요. 그리고 정희가 분명 살면서 엄마와 오빠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힘들어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도훈 씨가 정희 좀 잡아줘요. 정희는 이제 안 그래도 되는데 너무 착해서 언제 또 그 지옥으로 갈지 몰라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고요. 도훈 씨만 믿고 갑니다. 언니는 그렇게 제 몰래 남편과 자주 연락을 했고 이제 언니를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언니를 원망하며 살았고 엄마와 오빠가 저에게 못되게 굴 때마다 언니 탓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버리고 간 언니도 마음 편히 못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언니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언니는 엄마와 오빠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어서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가 온 날 갑질당했던 일을 말했고 새언니의 인성에 대해서도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와 오빠에게는 미안하지만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제 의사를 밝혔고 있어도 힘든 가족이라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고 했어요. 가족에 대한 의무감으로 20대를 버틴 지난 날들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빈 껍데기 같은 의무감을 놓아버리고 제 가족과 행복하게 사려고 합니다. 최근 좋아하는 일이 생겨서 언니와 상의 끝에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제가 요리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는데 빵을 만드는데 재미가 있어 제과제빵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제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든든한 지원군인 언니의 도움과 지지가 없었더라면 힘들었겠죠. 언니에게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싶고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